제93회 강유는 공명에게 항복하고 공명은 왕랑을 꾸짖어 죽이다. 이때 강유가 마준에게 계책을 올렸다. 제갈량이 우리 고을 뒤에 복병을 깔아두고 속여 우리 군사들을 성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그 허한 틈을 타서 엄습하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저에게 정예병 3,000명만 주시면 요처에 매복시키겠습니다. 그때 태수께서는 뒤따라 군사를 일으켜 성에서 나가시되 멀리 가지 마시고 한 30리만 가셨다가 군호에 불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거든 앞뒤로 끼고 치십시오. 그러면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몸소 오기만 하면 꼭 사로잡겠습니다. 마준이 그 계책을 써서 강유에게 정예병을 주어 떠나보낸 다음 자기는 양건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성 밖에 나가서 기다리기로 하고 양서와 윤상을 남겨두어 성을 지켰다. 과연 공명은 조은에게 일군을 주어 보내서 궁벽한 산중에 매복해놓고 천수 군사가 성을 떠나기를 기다려 허한 틈을 타서 엄습하게 했는데 이날 세작이 조은에게 와서 고하되 전수태수 마준이 군사를 일으켜 성에서 나가고 문관들만 남겨두어 성을 지키고 있다 한다. 조은이 크게 기뻐하며 곧 사람을 보내서 장익과 고상에게 요처에서 마준이 갈 길을 끊고 치라 했다. 이 두 곳 군사들도 역시 공명이 미리 매복시켜 놓았던 것이다. 조은이 병사 5,000명을 거느리고 곧장 천수군 성 아래로 와서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상산 조자룡이다. 너희가 계책에 빠진 것을 알았거든 빨리 성질을 바쳐 도륙을 면하도록 하라. 성 위에서 양서가 크게 웃으며 응수한다. 내 놈이 도리어 우리 강백략의 계책에 빠졌으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조은이 막 성을 들이치려고 하는 판에 호련 함성이 크게 진동하며 사면에서 화강이 충천하더니 앞에선 한 젊은 장군이 창을 꼬나잡고 말을 달려오며 네, 천수 강백약이 보이지 않느냐? 하고 외친다. 조은은 창을 고쳐잡고 강유를 덮쳤다. 서로 싸우는데 강유의 창이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 조은은 크게 놀라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누가 이곳에 이런 인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했으랴. 그러면서 한창 싸우고 있으려니까 양로군이 협공에 들어온다. 마준과 양건이 중도에서 군사를 돌이켜 잃은 것이다. 조은이 협공을 받고 지탱해내지 못하여 혈로를 해치고 패병을 이끌어 탈환하는데 강유가 놓칠세라 뒤를 쫓아왔다. 그러나 마침 다행히 장익과 고상의 양로군이 지쳐나와서 적응해 주어 조은은 위기를 벗어났다. 조은이 돌아가 공명에게 적의 계책에 빠진 것을 이야기하자 공명은 듣고 크게 놀랐다. 그가 누구이기에 내 현미한 계책을 알았단 말인가. 마침 곁에 있던 남한 사람 하나가 고한다. 이 사람이 성은 강유, 이름은 유, 자는 백약이라 하며 천수 기땅 사람이온데 모친에게 효성이 지극하고 글과 무예에 능통하옵고 지용을 겸비했으니 참으로 당세의 영거리옵니다. 조은 또한 강유의 창 쓰는 법이 여느 사람과는 크게 다르다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듣고 나서 공명은 내 천수를 다 취했다고 했는데 이런 인물이 있을 줄은 생각지 못했도다. 하고 드디어 대군을 거느리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편 강유는 돌아와 마준을 보고 계책을 올렸다. 조은이 배에서 돌아갔으니 필연 공명이 친히 올 것입니다. 그는 우리 군사가 반드시 성중에 있을 줄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부 군만 넷수로 나누어 제가 1군을 거느리고 성 동편에 매복해 있다가 만일 적의 군사가 이르거든 길을 끊을 것이니 태수께서는 양건, 윤상과 더불어 각각 1군을 거느리고 성 밖에 매복하시며 양서에게는 백성들을 데리고 성을 지키고 있게 하십시오. 마주는 군사를 나누어 계책대로 했다. 공명은 강유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몸소 선봉이 되어 천수군을 바라고 나아갔다. 성 근처까지 다가서 공명은 영을 전했다.
무릇 성을 침에 있어서는 처음 당도한 날 삼군을 격려해서 북을 치고 고함을 지르며 단숨에 공략해야지. 미루고 지체해서 날이 오래고 보면 얘기가 다 떨어져서 깨뜨리기가 어려우니라. 이에 대군은 바로 성 아래로 지쳐 들어갔다. 그러나 성 위에 기치가 정지한 것을 보고는 감히 경망하게 치지 못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는데 야반에 이르자 호련 사면에서 화강이 하늘을 찌르고 고함 소리가 땅을 흔들었다. 어디라 할 것 없이 군사가 밀려오는데 또 성 위에서는 북을 치고 고함을 질러 이에 호응한다. 촉병들이 놀라서 어지러이 도망친다. 공명이 급히 말에 오르자 관은과 장포 두 장수가 보호해서 포위를 뚫고 나갔는데 고개를 돌려서 보니 정동 쪽에 마군 한 떼가 있는데 일대에 화강이 뻗쳐 그 형세가 긴 뱀과 같다. 공명이 관응을 시켜서 알아보게 했더니 돌아와서 고하는데 그게 강유의 군사라고 하옵니다. 라고 한다. 공명은 듣고 군사는 많다고 해서 잘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쓰는 데 달렸다. 이 사람은 참으로 대장 제목이로다. 하고 감탄했다. 군사를 거두어 영체로 돌아오자 공명은 한동안 생각한 끝에 안정 사람을 불러서 물었다. 강유의 모친이 지금 어디 있느냐? 유의 모친이 지금 기연에 있습니다. 공명은 위원을 불러서 내 일군을 거느리고 허장성세하여 거짓으로 기연을 취하려는 듯이 해라. 그리고 강유가 이르거든 모른 척하고 성으로 들어가게 하라. 하고 분부한 다음에 다시 이 지방에서 어디가 요긴한 곳이냐? 하고 물으니 안정 사람이 천수의 전량이 모두 상교에 있으니 상규만 치면 양도는 절로 끊어질 것입니다. 하고 아뢰다. 공명은 크게 기뻐하며 조언을 시켜서 일군을 거느리고 가서 상규를 치게 하고 공명 자신은 성에서 30리 떨어진 곳에 영체를 세웠다. 어느 틈에 사람이 이것을 탐지해 천수군에 고하는데 촉병이 삼로로 나뉘어 일군은 이 고을을 지키고 일군은 상규를 취하며 또 일군은 기연을 취하려 한다고 했다. 강유는 이 소식을 듣자 마준에게 울면서 청했다. 저의 모친이 지금 기성에 계신데 혹시 무슨 변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군사를 빌려주시면 가서 성을 구하고 또한 연로하신 모친도 보호할까 하옵니다. 마준은 허락하고 강유에게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기성을 보존하라 명령했다. 그리고 양건에게도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가서 상규를 보존하라 했다. 강유가 군사를 거느리고 기성에 이르니 앞에 한때의 군사가 버려섰는데 거느리는 촉장은 바로 위연이다.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우기 두어합에 위연이 거짓으로 패해서 달아났다. 강유는 성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군사들에게 지키게 한 다음 노모를 찾아뵈었다. 그런데 그는 집에서 나와 싸우려 하지 않았다. 한편 조운도 양건으로 하여금 상규성으로 들어가게 가만히 두었다. 이에 공명은 사람을 남한군으로 보내서 하후무를 장하에 데려오게 했다. 너는 죽는 것이 무서우냐? 공명이 한마디 묻자 하후무는 황망히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살려달라고 빌었다. 천수 강유가 지금 기성을 지키고 있으면서 사람을 시켜서 그를 보내왔는데 부마의 목숨만 살려주면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구나. 내 너의 목숨을 살려줄 것이니 강유를 권해서 항복하게 하겠느냐? 진정으로 항복토록 권하겠습니다. 공명은 이에 의복과 안장을 올린 말을 하후무에게 준 다음 사람을 딸리지 않고 혼자 보냈다. 하후무는 촉병 영체를 빠져나오자 길을 찾아서 달아나는데 길을 모르니 답답한 노릇이었다. 되는 대로 나가는 중에 두어 사람이 황급히 달려오는 것과 만나서 물으니 우리는 기연 백성들인데 강유가 성을 바치고 제갈량에게 항복하자 서쪽 장수 위연이 불을 놓고 노력질합니다. 그래서 집을 버리고 상교를 바라고 가는 것이랍니다. 하고 대답한다. 하후무는 다시 한마디 물었다. 지금 전수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전수성 안에는 마태수가 계십니다. 듣고 나자
하후문은 말을 놓아 천수를 바라고 말을 달렸다. 길에서 또 백성들을 만나니 사내아이 손목을 잡고 오며 혹은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오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같았다. 하후문은 천수성 아래 이르자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성 위에 있는 사람이 하후무인 것을 알아보고 황망히 성문을 열고 영접해드렸다. 마준이 놀라서 절을 하고 나서 하후무가 온 까닭을 묻자 하후무는 강유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이 하던 말도 다 전했다. 마준은 듣고 강유가 총나라에 항복할 줄은 참 생각 바뀝니다 하고 탄식하는데 양서가 있다가 그가 도덕의 목숨을 구해드리려고 마음먹은 까닭에 빈말로 항복하는 채 하는 것이옵니다 하고 한마디 하니 하후무가 곧 퉁을 준다. 강유는 이미 항복해버렸는데 빈말이란 게 다 뭐냐? 한창 주저하고 있는 중에 초경이 되었는데 촉병이 또 성을 치러 왔다. 화광 중에 보니 강유가 성 아래에서 손에 창을 들고 말을 세우며 하후 도독의 말씀을 듣고 싶소이다 하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다. 하후무는 마준의 무리와 함께 성 위로 올라갔다. 보니 강유가 기고만장하여 외친다. 나는 도독을 위해서 항복한 것인데 도독은 어찌하여 앞서 한 말씀을 저버리시오. 내가 위나라의 은혜를 입었으면 어찌하여 총나라에 항복했느냐. 그리고 내가 무슨 앞서 한 말이 있다는 거냐. 당신이 그를 보내서 나더러 총나라에 항복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왜 딴 수작을 한단 말이오. 제가 몸을 빼쳐나올 욕심에 남을 구렁텅이에 끌어넣은 것이었구만. 하지만 내가 이제 총나라에 항복해서 상장까지 된 바에야 무엇하러 위나라로 다시 돌아가겠소. 강유는 말을 마치자 군사를 휘몰아서 성을 들이치다가 날이 밝을녘해야 물러갔다. 원래 이날 밤에 강유로 가장한 것은 공명의 계교로 부졸 가운데 용모와 체구가 비슷한 자를 골라서 강유처럼 꾸며 성을 치게 한 것인데 화광 속이라 분간할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공명은 군사를 거느리고 기성을 치러 갔다. 성 중에 군량이 적어서 군사들의 끼니를 대지 못했다. 강유가 성 위에서 바라보니 촉병들이 큰 수레와 작은 수레로 연방 군량과 마초를 실어 위원의 영체 안에 부리고 있는 것이다. 강유가 병사 3,000명을 거느리고 성을 나서자 그 길로 군량을 겁탈하니 촉병들이 군량 실은 수레를 모조리 내버리고 도망친다. 강유가 군량 수레들을 빼서 성으로 들어가려는데 호련 한때의 군사가 내달아 길을 가로막으니 이를 거느리는 것은 촉장 장익이다. 강유는 그와 곧 창을 넣으려는데 두어 합이 못되어 왕평이 일군을 거느리고 또 들이닥쳐서 양편으로부터 협공을 받게 되었다. 강유는 힘이 붙여서 당해내지 못하고 혈로를 열어 성으로 돌아왔는데 보니 성 위에는 벌써 촉병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이는 강유가 성을 비워놓고 나간 사이에 위원이 성을 공략했기 때문이다. 강유가 천수성을 바라고 포위를 뚫고 나왔을 때는 그래도 수하에 오히려 10여 기가 따랐는데 중로에서 또 창포와 만나 한판 싸운 통에 강유는 제 몸 하나만 남아서 필마단창으로 천수성 아래 이르러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성 위에 있던 군사들은 그것이 강유임을 알자 황망히 마준에게 고했다. 마준은 듣고 이는 바로 강유가 나를 속여서 성문을 열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성 위로부터 어지러이 화살을 쏘게 했다. 고개를 돌려보니 촉병이 가까이 쫓아오고 있으므로 그는 할 수 없이 말을 달려 상규성으로 갔다. 그러나 성 위에 있던 양건이 강유가 온 것을 보자 역종놈이 어찌 감히 나를 속여 성지를 뺏으러 온단 말이냐. 내가 총나라에 항복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고 크게 꾸짖더니 어지러이 화살을 쏘아내린다. 강유는 뭐라 변명도 해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탄식했다.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장안을 바라고 달렸다. 그러나 두어 마장을 못 가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곳에 다다랐는데 문득 함성이 크게 일어나더니 수천 군사가 달려나온다. 이를 거느리는 촉장 관응이 앞에 서서 강유의 갈 길을 딱 끊어놓았다. 강유는 많이 지쳤고 말 또한 피로한 터라
대적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 곧 달아나려 했다. 그러자 홀연 산언덕 사이로 작은 수레 하나가 굴러 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머리에 관건을 쓰고 몸에 학창이를 입고 손으로 우선을 붙이고 있으니 바로 공명이다. 공명이 강유를 부르며 말했다. 백약은 어찌하여 아직도 항복하지 않는가? 강유는 가만히 생각했다. 앞에는 공명이 있고 뒤에는 관흥이 있는 데다 또 갈 길이란 없다. 그는 말에서 내려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공명은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그의 손을 잡았다. 내가 초려에서 나온 뒤로 널리 현자를 구해서 내 평생에 배운 바를 전수하려 했으나 아직 그런 사람을 얻지 못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제 백약을 만났으니 내 원을 풀겠소. 강유는 크게 기뻐서 절하며 살해했다. 공명은 강유와 함께 대체로 돌아가서 장상에 올라 천수와 상규를 취할 계책을 의논했다. 강유가 말했다. 천수성 중에 윤상과 양서가 저와 교분이 매우 두텁습니다. 밀서 2통을 써서 성 안으로 쏘아 넣어 내란을 일으키면 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공명이 동의하자 강유는 밀서 2통을 써서 화살에 메어 들고 말을 달려 바로 성 아래로 가 성중에 쏘아 넣었다. 군사가 주어서 마준에게 갖다 바치니 마준은 보고 더럭 의심이 들어서 하후무와 의논했다. 양서와 윤상이 강유와 결탁해서 내응하려고 하니 도독께서는 빨리 결단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준이 한마디 하니 두 놈을 죽여버리시오. 하고 하후무가 딱 잘라서 말했는데 윤상이 이 소식을 알고는 곧장 양서를 찾아가 말했다. 아무래도 성을 바치고 총나라에 항복해서 앞길을 도모하는 것이 낫겠소. 이날 밤에 하후무는 두어 차례나 사람을 보내서 할 말이 있으니 양서와 윤상에게 좀 오라고 청했다. 두 사람은 사세가 급한 것을 짐작하고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말에 올라 각기 병장기를 들고 본부군을 거느리고 나가 성문을 크게 열고 촉병을 끌어들였다. 하후무와 마주는 당황망조해서 수백 명을 데리고 서문을 나서 강성을 향해 달아났다. 양서와 윤상은 공명을 성 안으로 영접해드렸다. 공명이 백성들을 안무하고 나서 그들을 보고 상규를 취할 계책을 물었다. 양서가 말했다. 이 성은 바로 제 아우 양건이 지키고 있으니 제가 가서 항복토록 권하겠습니다. 공명은 크게 기뻐했다. 양서는 그날로 상규로 가서 양건을 불러 성에서 나와 항복하게 했다. 공명은 후히 상을 내려 위로하고 양서를 천수태수로 삼고 윤상을 기성령으로 삼으며 양건을 상규령으로 삼았다. 공명이 분별하기를 마치고 군사를 정돈하여 진병하는데 여러 장수가 물었다. 승상께서는 어찌하여 하후무를 가서 잡으려 하지 않으십니까? 공명은 대답했다. 내가 하후무를 놓아준 것은 오리 한 마리 놓아준 것과 같을 뿐이요. 이제 백약을 얻었으니 이는 한 마리 봉황을 얻은 것과 같소. 공명이 3개 성을 얻은 뒤로 그 위세와 명망을 크게 떨쳐 원근의 여러 고을이 소문만 듣고도 항복했다. 공명은 군마를 정돈하고 한중의 군사를 모조리 이끌어 기산에 진출하고 군사를 위수 서편에 진쳤다. 세작이 이 소식을 탐지해 낙양으로 달려갔다. 때는 위제 조예의 태화 원년이다. 조예가 정전에 나와 조회를 열었는데 근신이 나와서 하후부마가 새 고을을 잃고 강중으로 도망쳤고 촉병이 이미 기산에 나타나 전군의 위수 서편에 임했다 하니 빨리 군사를 내시어 적을 깨뜨리옵소서 하고 아랜다. 조예가 크게 놀라 신하들을 돌아보며 누가 가히 짐을 위하여 촉병을 물리치겠느냐 하고 물으니 사도 왕랑이 반열에서 나와 아랜다. 신이 봄에 선제께서 매양 대장군 조진을 쓰셨으니 그가 이르는 곳마다 이기지 않은 적이 없사옵니다. 폐하께서는 그를 대도독으로 삼아 촉병을 물리치면 좋으실 듯하옵니다. 조예는 그 말을 조차 조진을 불렀다. 선제께서는 경에게 탁구하셨소. 이제 촉병이 들어와 중언을 범하는데 경도 그대로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오.
신이 재주가 없사옵고 아는 것이 천단하여 그러한 중임을 감당하지 못하옵니다. 하고 조진이 대답하자 왕랑이 나서서 그를 향하여 장군은 곧 사직지신이니 사퇴하여서는 아니 되십니다. 저도 비록 노둔하오나 장군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함으로 조진은 승낙했다. 신이 국은을 받아온 터에 어찌 사퇴하겠습니까? 다만 한 사람을 빌려 부장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경이 천거해 보시오. 조예가 윤허함으로 조진이 태원 양곡 사람을 추천한다. 그의 성은 곽이요 이름은 회, 자는 백제루서. 벼슬은 사정후 옹주 차사였다. 조예는 조진을 대도독으로 삼아 절호를 주고 곽회를 부도독으로 삼으며 왕랑을 군사로 삼으니 이때 왕랑의 나이 76세였다. 조예가 동서 이경의 군마 20만을 뽑아서 조진에게 주었다. 조진은 종제 조준을 선봉으로 삼고 탕구장군 주찬을 부선봉으로 삼아 이해 11월에 출사했다. 위제 조예는 친히 서문 밖까지 나가서 그를 전송했다. 조진은 대군을 거느리고 장안에 당도하자 위와 서쪽으로 건너가서 영체를 세우고 왕랑과 곽회로 더불어 촉병을 물리칠 계책을 상의했다. 왕랑이 장담한다. 내일 대오를 정제하고 정기를 두루 버려 세운 다음에 노부가 몸소 나가서 한바탕 이야기로 제갈량이 손들고 항복하게 하며 싸우지 않고 촉병 스스로 물러나게 하겠소. 조진은 크게 기뻐하여 이날 밤에 영을 전하되 내일 사경에 밥을 짓고 날 밝을 역해는 반드시 대오를 정제하고 인마는 위의를 갖추며 정기와 고각은 각기 차사를 지켜 배치하게 한 후 사람을 시켜 적진에 먼저 진서를 보냈다. 이튿날 양군은 기산 앞에 나와 각기 진세를 벌여놓았다. 촉병들이 보니 위나라 군사가 심히 웅장하여 하후무와는 비할 바가 아니었다. 삼군이 북치고 각적 불기를 마치자 사도 왕랑이 말을 타고 나오니 좌편은 도독 조진이요 우편은 부도독 곽회라. 그 두 사람이 선봉이 되어 좌우 군사를 제어한다. 전령이 말을 타고 진전에 나와서 대진의 주장은 나와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하고 크게 외쳤다. 그러자 촉병의 문기가 활짝 열리는 곳에 관흥과 장포가 좌우로 나뉘어 나와서 양편의 말을 세우고 다음에 효장들이 한 대 한 대 열을 나누어 나와서 버려섰다. 문기 아래 중앙으로 사륜거가 하나 나타나는데 수레 위에는 공명이 관건을 쓰고 우선을 들고 흰 도포에 검은 띠를 띠고 단정히 앉아서 표현이 나온다. 공명이 수레 위에서 위의 진세를 바라보니 진전에 산계 셋이 있고 기 위에 크게 성명이 쓰여 있는데 한가운데 흰 수염이 난 늙은 사람이 바로 군사 사도 왕랑이다. 공명은 속으로 왕랑이 비신 나에게 항복하라 달래는 수작을 꺼낼 것이니 내 임기응변하리라 라고 생각하며 진 밖으로 수레를 더 내몰게 하고 호위하는 군조를 시켜 말을 전했다. 한승선께서 사도와 더불어 만나서 말씀하자고 하십니다. 왕랑이 말을 몰아나왔다. 공명이 수레 위에서 두 손을 맞들고 예를 갖춘다. 왕랑이 마상에서 몸을 굽혀 탐례하고 입을 열었다. 공의 대명을 들은 지 오래더니 이제 다행히 한번 만나 뵈옵니다. 공이 천명을 알고 당세의 요물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명목 없는 군사를 일으키시오. 내가 천자의 조서를 받들어 도적을 치는 터에 어찌하여 명목이 없다고 하시오. 천수에는 변화가 있고 제왕에 보이는 바뀌어 덕이 있는 이에게 돌아가는 것은 자연한 이치라. 옛적에 환제와 영제 이래로 황건이 난을 일으키매 전하가 서로 경중을 다투고 내려와 초평, 건한 시절에는 동탁이 모반 대역하고 이각과 곽사가 그를 이어 포항무도했으며 원수는 수춘에서 참남대의 천자라 자칭하고 원소는 업에서 배를 일컬었으며 유표는 형주를 점거하고 여포는 서주를 범처럼 삼켰으니 이에 도적은 벌떼처럼 일어나고 간웅은 매처럼 날개치니 사직은 누란의 위태함에 처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더라. 우리 태조 무왕제께서 천하를 소청하시고 팔방을 석권하심에 만 백성의 마음이 쏠리고 천하가 덕을 우러르게 되었으니
니는 권세를 가지고 취한 것이 아니라 실로 천명이 돌아온 바라. 세조 문제 깨우서 문무에 깊게 통달라시어 대통을 이으심에 천의에 따르고 민의에 합당하여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선의하심을 본받아 중국에 처하시고 만방을 다스리시니 어찌 하늘의 마음이 아니며 사람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할진대 공은 크나큰 재주를 지니고 뛰어난 기량을 품어 스스로 관중과 악의에 비하면서 어찌하여 천리를 거스르고 인정에 배반해서 억지로 이를 행하려 하시는 것이오. 고인도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한 말씀도 듣지 못하셨소이까? 이제 우리 대위는 백만대군의 상장이 1000명이라. 썩은 풀에 붙은 반딧불이가 어떻게 중천에 뜬 저 밝은 달에 미칠 수 있겠는가? 공은 창을 거꾸로 잡고 갑옷을 벗어 예로서 항복함이 좋을 것이오. 그리하면 봉우의 위를 잃지 않을 것이며 나라는 태평하고 백성들은 안락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니 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소? 듣고 나자 공명은 수레 위에서 크게 웃었다. 내 생각하기에 그대는 한 주의 원로 대신이라. 반드시 고명한 견해라도 있을까 했더니 어찌 이렇듯 비루한 말이 나올 줄 알았겠소? 내 할 말이 있으니 모든 군사는 조용히 들으시라. 옛날 환제 영제 시절에 한 통이 쇠미하여 환관의 무리가 화를 빚어내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흉년이 계속되고 천하가 소요하였노라. 황건의 난리가 있은 뒤로 동탁과 이각과 곽사의 무리가 연달아 일어나서 천자를 겁박하며 백성들에게 잔악하게 구니 묘당 위에는 썩은 나무의 무리가 벼슬을 하고 조정에서는 금수의 무리가 국록을 먹으며 마음이 이리 같고 행실이 개 같은 무리가 뒤를 이어 조정에 서고 아첨이나 일삼는 비굴한 무리가 분분히 정사를 잡아서 사직을 폐허로 만들고 창생을 도탄에 빠뜨렸도다. 내 너의 소행을 알거니와 대대로 동해 가까이 살며 처음 효름에 뽑혀서 벼슬길에 들어섰으니 도리가 마땅히 임금을 보좌하여 나라를 바로잡으며 한시를 편안하게 하고 유씨를 흥왕하게 해야 옳거늘 도리어 역적을 도와서 함께 찬탈을 꾀한단 말인가? 너의 죄악이 중하고 중해 천지가 용납하지 못하리니 천하 사람들이 모두 내 고기를 먹으려 하고 있는 터이다. 이제 다행히도 천의가 한 조정을 끊으려 아니하셔서 소열 황제께서 대통을 서천에서 이으셨도다. 내 이제 사군의 직지를 받들어 군사를 일으켜서 역적을 치나니 그대같이 아첨하는 신하는 몸을 숨기고 목을 움츠려 구차하게 의식이나 도모할 일이지 어디를 감히 황제의 군사 앞에 나와 망령되이 천수를 일컫는단 말인가? 네 머리센 필부야 흰수염의 늙은 도적아! 내 치길 9천 아래 돌아가리니 무슨 면목으로 24제를 벨 작정이냐? 늙은 도적은 빨리 물러가 반적으로 하여금 나와 더불어 승패를 결단하게 하라. 왕랑은 듣고 나자 가슴에 기가 꽉 차서 외마디 소리를 크게 지르고 그대로 말 아래로 떨어져 죽었다. 후세 사람이 공명을 칭찬해서 지은 시가 있다. 대군을 거느리고 서진으로 나간 승상. 만인을 대적하는 영특한 그의 재주. 새치 혀끝을 가볍게 놀려서 늙은 간신을 꾸짖어 죽이도다. 공명은 우선을 들어 조진을 가리키며 내 너를 핍박하지 않을 것이매 군말을 정돈하여 내일 결전하러 오렸다. 하고 말을 마치자 수레를 돌려 돌아가니 이에 양편 군사가 다 물러갔다. 조진은 왕랑의 시체를 정중히 관에 넣어 장안으로 돌려보냈다. 이때 부도독 곽해가 나서서 계책을 올렸다. 제갈량이 우리 군중에서 지상할 것을 생각하고 오늘 밤에 기습하러 올 것입니다. 우리는 군사를 4길로 나누어 두 방면의 군사는 산벽에 소로로 해서 그가 기습하러 나간 허한 틈을 타 영체를 검략하려 하고 나머지 두 방면의 군사는 본체 밖에 매복해 두었다가 적이 오는 것을 좌우에서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계교가 내 생각하는 바와 같소. 조진은 크게 기뻐하고 조준과 주찬 두 선봉 장군을 불러 분부했다. 너희들은 각기 만군을 거느리고 지름길로 해서 기산 뒤로 나가 매복하되
촉병이 우리 영체를 바라고 오는 것을 보면 군사를 몰고 가서 촉병의 영체를 기습하라. 그러나 만일 촉병이 동하지 않거든 곧 군사를 거두어 돌아오고 경솔에게 나아가지 마라. 두 사람이 계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가자 조지는 곽회를 보고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각각 일지군을 거느리고서 본체 밖에 매복하고 영체 안에는 시초를 쌓아놓되 몇 명만 남겨두었다가 촉병이 이르거든 불을 놓아 군호로 삼게 합시다. 그리하여 여러 장수는 모두 좌우로 나뉘어 각자 준비하러 갔다. 한편 공명은 장중으로 돌아오자 먼저 조운과 위원을 불러서 영을 내렸다. 그대들 두 사람은 각각 본부군을 거느리고 가서 위병의 영체를 뺏도록 하시오. 공명의 영이 떨어지자 위원이 나서서 제 소견을 말했다. 조진이 병법에 심히 밝으니 우리가 저희의 치상하는 때를 타서 기습하려는 것쯤은 다 알아차리고 있을 터인데 어째 방비가 없겠습니까? 그러자 공명이 웃는다. 나는 바로 조진이 우리가 기습하러 가는 줄로 알았으면 하는 것이오. 그는 필시 기산 뒤에 군사를 매복해 두었다가 우리 군사가 진병하기를 기다려 우리 영체를 치러 올 것이오. 그러므로 내 그대 두 사람에게 짐짓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게 하는 것이오. 두 사람은 산 아래 뒷길을 지나자마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영체를 세워놓고 위병이 영체를 뺏으러 오게 하시오. 본진에서 불이 일어나거든 군사를 두 길로 나누는데 문장은 산 너귀에 퇴로를 막고 자룡은 군사를 거느리고 돌아오십시오. 길에서 필경 도망쳐오는 위병을 만날 것이니 그대로 놓아주어 달아나게 하고 곧 뒤로부터 몰아치십시오. 그러면 위병은 저희들끼리 엄살할 것이니 우리는 크게 이길 수 있을 것이오. 두 장수가 계책을 받아 떠나자 공명은 또 관흥과 장포를 불러서 분부했다. 그대 두 사람은 각기 일군을 거느리고 기산 요로에 매복해 있다가 위병이 지나가도록 한 다음 그들이 오던 길로 해서 위병의 영체로 쳐들어가시오. 두 사람이 계책을 받아 군사를 거느리고 가자 또 마대, 황평, 창익, 장의 네 장수에게 영을 내려 영체 밖에 매복해 있다가 사면에서 위병을 싸고 치라고 일렀다. 그리고 공명은 가짜 채책을 세우고 안에 시초를 쌓아두고 불을 놓아서 군호할 준비를 시켜놓은 다음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영체 뒤로 물러가서 동정을 보기로 했다. 한편 위군 선봉 조준과 주차는 황혼역의 영체를 떠나 길게 열을 지어 앞으로 나아갔다. 이경이 좀 넘어서 멀리 산 앞에 어스름하게 군사가 행동하는 것이 보였다. 곽도덕의 계책이 참으로 신통하구나. 조준은 혼자 속으로 생각하며 군사를 재촉해서 급히 행군한다. 초기 영체에 이르니 삼경이 가까웠다. 조준은 선두에 서서 영체로 지쳐 들어갔다. 그러나 들어가 보니 빈 영체다. 사람이라고는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계책에 빠진 것을 알고 급히 군사를 물려 돌아가려 하는데 영체 안에서 불이 일어났다. 그러자 추찬이 군사를 거느리고 들이닥쳐서 저희끼리 싸워 일대 혼란에 빠졌다. 조준은 주찬과 서로 어우러져 싸우고서야 비로소 저희끼리 치고 죽이고 한 줄을 알고 급히 군사를 한데 모으는데 갑자기 사면에서 함성이 크게 진동하더니 왕평, 마대, 창의, 창익이 지쳐 들어왔다. 조준과 주찬 두 사람은 신복군사 100여 명을 이끌고 대로를 바라고 달아났다. 그러자 갑자기 북소리와 각적소리가 일제히 일어나며 한때의 군사가 내달아 앞길을 끊으니 거느리는 대장은 바로 상산 조자룡이라. 조자룡이 대갈한다. 적장은 어디로 가느냐? 내 창을 받아라. 조준과 주찬 두 사람이 혈로를 뚫고 달아나는데 또 호련 함성이 일어나더니 위원이 또 한때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쳐나온다. 조준과 주찬은 크게 패해서 간신히 본체로 달려 돌아갔다. 그런데 본체를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촉병이 기습하러 온 줄로만 생각해서 황망이 불을 놓아 군호하니 좌편에서 조진이 지쳐나오고 우편에서 곽해가 지쳐나와 또 집안끼리 치고 죽인다. 이 판의 배후로부터 삼로 촉병이 쳐들어오니 중앙은 위원이요 좌편은 관흥, 우편은 장포라. 한바탕 몰아치니 위병은 패해서 10여이나 달아나고 위장 가운데 죽은 자들이 극히 많았다.
이리하여 공명은 크게 이기고 군사를 수습했다. 조진과 곽희는 패군을 수습해 본체로 돌아와 서로 의논했다. 지금 우리 군의 형세는 외롭고 족병의 형세는 크니 장차 무슨 계책을 써서 물리친단 말이오? 하고 조진이 물어서 곽혜가 대답했다. 승패는 병과 상사라 근심할 것이 없소이다. 저에게 한 계책이 있으니 족병이 머리와 꼬리를 서로 돌아보지 못하게 해서 제 풀에 달아나게 하겠소이다. 가련한 위나라 장수 꿈이 깨어져 서쪽을 바라고 구원을 청하노나 그의 계책이란 어떠한 것인고 다음 회를 보라.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